아까 이제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둘 다 어쨌든 서로에게 겨루는 공격 포인트는 분명해요. 국민의힘은 지금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 해프닝, 지지한 적 없다는데 지지선언을 하면서 뭔가 유권자를 기만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겁니다. 댓글 조작 의혹. 국민의힘과 리박스쿨,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성을 딴 이 단체. 국민의힘이 분명 리박스쿨의 배우 아니냐, 이런 공세 오늘 민주당도 이어갔습니다.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입니다. 리박스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를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다는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말했습니다. 댓글 조작은 반란 행위다.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이 순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조작의 원조가 갑자기 상대 당에 조작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네거티브 하면서 뭐 누가 덮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성춘 부장님. 일단 오늘 이재명 후보의 여러 말 중에 아까 질문도 사실 그거였거든요. 짐 로저스의 지지선은 거짓말 아니었냐라고 했더니 이거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관련 의혹은 사이버 내란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 댓글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지지자들이 자신의 아이디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아이디를 사실상 명의 도용이겠죠. 그런 것들을 제공받아서 댓글을 달고 그 조건으로, 그 대가로서 뭔가 이 늘봄 교실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받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지금 드루킹 사건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위법인 것이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댓글 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댓글 다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 도용 문제도 있고요. 대가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 있던 시기가 꽤 길거든요. 그 정강훈 씨와 자유통일당을 만들고 자유통일당 초대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극우 정당에 몸담았을 때 아마도 이런 극우 단체와 연관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의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과거에 그 리박스쿨 대표가 올렸던 뭔가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김문수 후보가 강사로서 버젓이 그 포스터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사에도 김문수 TV, 김문수 후보가 극우 활동을 할 때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도 떡하니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관계성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박스쿨 안에는 정강훈 씨의 며느리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리박스쿨과 같은 이름에서부터 뭔가 리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는 이런 단체가 그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실에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이것은 교육부 내지는 국회 교육위 소속들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대표가,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자문위원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그 일반의 사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리박스쿨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아예 무관한 단체이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해도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명백히 있게 밝히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항상 아까 짐 로저스 지지선언과 마찬가지로 정치 공세와 사실관계, 진위업은 좀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댓글 조작의 원조는 과거 드루킹 아니냐, 혹은 해당 매체는 과거 지난 대선 때도 뭔가 선거 전 뭐 신앙진 시비 관련 의혹으로 뭔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 두 가지를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그럼에도 이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겁니까? 옛날 드루킹 같은 경우도 보면 그분들이 어떤 공부 모임이었어요. 뭐 경제, 사회 뭐 이런 공부하는 모임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서 댓글 공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좀 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박스쿨 자체를 지금 뭔가 어떤 불법적인 단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이분들이 원래 모인 거는 이명박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업적을 기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교육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늘봄학교 쪽에 이제 그 방과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자격증 이런 것도 부여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가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댓글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달으라고 하고 그 대가로 사실은 늘봄학교 어떤
교사직을 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될 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예. 일단 그 뉴스타파라는 그 이제 매체에서 이제 기자가 들어가서 직접 해보니까 이제 이런 댓글을 달라고 그러더라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뭐 100명, 2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이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댓글 달아서 그게 뭐 썩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과 아니면 정말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달았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예전에 같으면 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어느 정도 숫자인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강사로 이제 그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갔다는 거 저는 이거는 전혀 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떤 그 강사로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알겠습니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교육 시켜주겠다고 사람 모아서 댓글 공작하는 법 가르쳤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얘기인데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오늘 보니까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고 보니까 교육부도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경찰도 그렇잖아요. 예. 용의자를 누구로 지목합니까? 둘 중 하나예요. 원한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 이번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까? 이준석 후보입니까? 당연히 김문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와 리벅스쿨이 관계가 없으면 다행인데 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같이 가서 영상도 찍고 또 기독자유통일당과 함께 연관 있는 사람들이 또 출마도 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민주당이 진 로저스와 관련해서 뭐 지지선언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장도 빌려준 것만 가지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조정훈 교육위 간사가 같이 지지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과 그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부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이 어떤 자격증을 매개체로 이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자격증을 또 매개로 또 이 댓글을 다는 것을 지령을 내렸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큰 어떤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루 이틀 새에 바로 밝혀질 건 아니지만 대선 이후에 조금 밝혀져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은 사기다. 국제 망신이다. 댓글 조작 의혹이 더 크다. 전선이 선거 전날 6월 2일까지 팽팽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최근 지난 주말까지도 이준석 후보와 여러 공방이 있었던 본인의 아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그 장남에 대해서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합니다. 장남은 전 재산이 390만 원에 불과하고 고정 수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예식장에서 호화 결혼식을 하고 2억 3,200만 원의 거액 규모의 도박을 했습니다. 단 하루에만 1,155만 원이 입금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도박이었습니다. 1,155만 원은 평범한 청년의 몇 개월치 월급입니다.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저번에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 이런 엉터리 보도해가지고 바로 잘렸죠. 딴 회사인데 그게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전반적인 취지는 성치훈 부장님, 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거짓 보도, 가짜 보도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들 다 계속 잘려나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다니던 회사 이런 거라기보다는 취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에 또 교습소 관련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번듯한 직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한번 돈을 벌려고 한 건데 거기서도 잘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보도들 지금 전 주진우 의원이 저 말하는 영상을 보면 주진우 의원은 이 내부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셨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2억 3천만 원을 뭔가 도박에 쏟아부었다. 누가 들으면 마치 누군가로부터 아마도 부모로부터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전달
전달받아서 그걸 전부 다 그냥 도박에 다 쓴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제 불법 도박 자금 의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2억 3천만 원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 뭐 불법 도박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입금한 입금액의 총액입니다. 총액. 예.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갖고도 천만 원 넣었다가 몇 또 벌어서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총 입금액이 2억 3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냥 추측에 의해서 예단에 의해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검은 돈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뉴스들이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게 하는 저는 주진우 의원의 행태는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호화 결혼식의 규정은 뭐죠? 정의는 뭔 거죠? 예. 그리고 번듯한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은 부모가 결혼식을 좀 성대하게 차려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면서 뭔가 마치 엄청난 불법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몰아가는 듯한 기자회견과 내용은 저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거 만약에 이건 뭐 가로 안에 있으니까 불법 영업을 했다면 교습소 주인이 집에 아르바이트한 이 아들이 불법이냐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뭐 취직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는 건 별개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아니 고정 수입도 없는데 이 거액 도박 이출처는 구세청이든 뭐든 분명히 검찰이든 뭐든 밝혀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분들의 재산도 신고하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재산이 만약에 39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씀씀이는 더 크다. 그러면 뭔가 같은 수입원이 누락됐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뭐 돈이 이전 지출됐든지 부모로부터 뭐 증여가 됐든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 관련돼서 흐름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 제기이기 때문에 실제는 저 주진우 의원의 말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혼식은 제가 봐도 조금 그 부분은 너무 나간 문제 제기라고 보여지고 도박 자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 오프라인 도박에서 판돈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온라인 개념은 실제 입금해 놓고 그 돈이 다 소진되면 다시 입금하고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딴 이후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 쓸 수는 있죠. 환전해 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정도 금액은 환전한 거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환전한 금액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만 한 겁니다라고 국민께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아직 해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707회에 걸친 2억 여원의 도박금이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상의 그다음에 이제 교습소 관련 부분도 실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 교습소 관련돼서 학원 교습소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 안 하면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해당 교습소를 취재하다가 아들이 발각됐을 수도 있는 건데 마치 이제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한 것처럼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확실한 사실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언론이 만약에 부정확한 보도를 했다 그러면 몰라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 저렇게 유감 표명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도 상대인 국민의힘이 아예 가족비리 진상조사단까지 꾸리면서 김원주 유튜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들 얘기 말고 배우자 김혜경 씨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 그 전에 지난 토론 당시에 이준석 후보의 공격도 한번 같이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렸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대답할까요? 예. 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아내, 특히 아내 정말 그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렇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부부 중에 하나, 가족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사거리 그냥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물론 뭐 이준석 후보가 지난 대선 TV 토론 때 비판했던 저 얘기는 지금 뭐 김혜경 씨가 물론 항소심에서도 유죄 벌금 15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4천 원과는 별개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뭐 법인카드 뭐 몇천만 원 썼다 이 주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아내가 남 믿고 아무것도 없이 나 때문에 이렇게 이끌려 들어왔다라는 이재명 후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보통 어떤 평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문제가 닥쳐지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러냐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뭐 경찰 이렇게 취재하고 검찰 취재할 때 보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죄가 있다라고 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 다 이제 없다, 아무 죄도 없다고 그러는데 다들 나중에 재판하고 하면
다 죄가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가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어떤 감시받고 어쩌면 검증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잘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내 가족 아무도 문제 없는데 왜 나 가족 그러느냐라고 하지만, 근데 아무 문제 없는 이 부인을 지금 법원이 2심까지 150만 원 선고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도륙당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부인도 한 4년 살았죠? 본인도 지금 2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살까요? 우리나라 법원이?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살릴까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분입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셔야죠. 아니, 본인의 아들이나 지금 본인의 부인이나 당연히 혐의가 있어서 지금 일단 이 벌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나 때문에 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공직에 안 있으면 됩니다. 공직에 계시겠다 그러면 그만큼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죠.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도륙당했다, 아무 죄도 없는데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취지가 아마 집에 코끼리라도 키우냐라는 이준석 후보의 공격에 그래서 이게 엉터리 조작 기소라는 거다. 가족들이 지금 아버지가 남편이자 아빠인 내가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뭐 과일 2.8톤 구매, 그러면 물을 800톤 썼으면 용산에도 코끼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저는 좀 균형감을 가지고 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그렇게 했었어야죠.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건대로 하면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박절하지 못하고 순진한 우리 아내가 공격당하고 악마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로 따져본다면 이분이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이 있습니까? 디올백, 샤넬백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까? 주가 조작으로 모친과 함께 23억을 번 정황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비교하면 사실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도 김혜경 여사도 본인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균형감을 가지고 조금 비판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그러면 김혜경 여사에 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도 했습니까? 그 못했다는 거, 출장 조사 갔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논평은 존중하되 순간순간 이제 다른 이슈를 끌어와서 그래도 제가 끝까지 안 자르고 들은 이유는 뭐 균형감을 가지라는 취지는 공감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건은 그 건이고 저희가 해당 건마다 다 세분화해서 하니까요. 일단 어떤 취지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막판 치열하죠. 거의 뭐 격앙됐다시피 한 이 막판의 여러 공방 얘기까지 상위권 주제로 2위, 3위 만나봤습니다.